자, 오늘 3월 16일 수요일 시장, 저는 굉장히 지루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감기에 저도 걸렸다가 이제 완전히 나은 것 같은데, 잠깐 하루 이틀 몸살 나고 목 좀 불편한 게 전부였지 별거 없었습니다. 지금 후유증이 있다면 후각 상실에 굉장히 무기력하고 잠이 쏟아져서 어제도 잠 끝나자마자 6시에 잠들어서 12시간 넘게 잤는데 지금도 계속 잠 오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 상태입니다. 제가 몇 년간 잠이 없을 정도로 주식에 미쳐 있었는데 이런 무기력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무기력과 지루한 장이 만나서 거의 졸다시피 시장에 참여해서 하루 종일 겨우 버텼습니다. 이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급등주인 티플렉스까지 해먹은 다음에 새로운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지루해도 갑자기 티플렉스 같은 종목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며 다음에는 더 과감하게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프로그램보다 더 빨리 눈치를 채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종목들 상승 하락 역시 프로그램이 결정하는 시장인데 외국인과 기관은 예전부터 그랬다시피 계속 단타로만 대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증시가 예전 상승세가 완전히 끝난 지금 앞으로도 이런 시장은 계속 지속이 될 텐데 프로그램의 선택을 받았냐 못 받았냐에 따라 주가 방향이 결정될 뿐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데는 큰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양봉이 찍힌 상태에서는 절대 따라가지 말고 새로운 종목이 포착되기까지는 해야 될 게 없습니다. 지금 증시의 상황이 어떻냐면 어제 나스닥이 또 3% 정도 급등이 나왔는데 매일매일 이런 어지러운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장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나스닥이 크게 급등해서 갭상승부터 크게 잡아먹고 시작하는 시장은 주식을 보유한 게 아니고서는 할 게 없습니다. 괜히 따라갔다가 물리기만 바쁘지 이렇게 갭상승이 나오는 시장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봤을 때 더 이상 쉽게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쉽게 올라가기가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 전에 급등하기 전에 2018년에 코스피가 2600포인트까지 올라왔었는데 지금 딱 그 수준까지 내려가고 나서 여기서는 더 이상 쉽게는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빠지면은 이제 대기 중인 매수세가 많을 것이기에 여기서 혹시나 폭락이 한 번, 두 번 더 나온다 하더라도 2500에서 2600 정도는 좀 강력하게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위치와 차트가 만들어져 있는데 떨어진다 하더라도 크게는 겁이 나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올라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많은 종목들이 장기적 추세가 무너지고 수급이 꼬일 대로 꼬인 상태라서 지수가 지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차라리 좀 갑자기 많이 빠진다 싶을 때 잠깐 반등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만 이 많은 종목들 추세가 다시 전환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건설주 쪽으로 돈이 몰렸는데 상위 종목들에서 건설주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차라리 매매할 거면 최근에 티플렉스 같이 신고가 종목을 매매하는 게 물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간 지나고 나서 이 프로그램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고점에 물린다 하더라도 상관없는데 이 건설주들은 신고가 상태는 아니고 참 이게 큰 돈이 계속해서 몰리는 게 아닌 이상은 주가가 무거울 수밖에 없어서 이게 지속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서 건설주에 쉽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거래가 몰리긴 했지만 오늘 구경만 했으며 코스피에서는 새로운 종목을 포착하지는 못했지만 또 며칠 기다리다 보면 알아서 나올 거라고 당연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시작할 때 인터파크가 거래가 좀 심상치 않아서 잠깐 찔러봤지만 바로 손절 처리를 했습니다. 한번 눌리는 캔들을 보고 이게 여기서 반등할 때
여기서 올라간다 싶을 때 넣었지만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이 반등한 저점을 보시면 이 저점에 이 차트, 이 캔들의 저점이 6,800원입니다. 6,800원에서 6,860원으로 돌파하는 과정에서 저는 매수를 했지만 다시 6,800원을 깨는 것을 보고 바로 손절 처리를 했습니다. 이 인터파크라는 종목의 특성이 호가가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라 확실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닌 이상 이런 종목은 올라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차라리 오전에 크게 치고 올라가서 거래량이라도 정말 많았으면은 하루 종일 발라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게 그런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거래대금이 터진 SMCNC 이건 저랑 친한 종목은 아니라서 매매를 역시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었을 뿐 원래는 어제 이게 4천억이 나왔습니다. 3천억이 넘으면은 거래대금 깡패로 보고 있는데 4천억이 나온 게 오늘 건강한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3%까지 눌리는 과정에서 지켜보면서 살까 말까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호가창도 여기선 받쳐주는 것 같고 또 호가 단위가 변하는 5천원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빠지지 않겠다. 이것도 다른 눌림목처럼 잘 활용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지만 이상하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또다시 느낀 것은 거래대금이 나왔으면은 건강한 눌림목 때 매수하면 장중에 한 번쯤은 탈출 기회를 주거나 시세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일도 할 게 없다면 오늘 거래대금이 나온 3천억 이상의 종목들 코스닥에는 없어서 분류를 하지 못하지만 코스피에는 3부 토건이 3천억 이상 나왔습니다. 현재 5,700억 원. 이게 적은 수치는 아니라서 혹시나 이게 시초가 대비 3% 근처까지 빠져가지고 호가가 단단하게 방어가 된다. 그때는 마이너스에서 들어가면은 반등을 먹을 확률이 높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러시아 디폴트 이슈가 있는데 미국 시장을 보니까 선물지수까지 보니 이미 악재 소멸로 받아들이는지 계속 현재도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또 이 변동성에 들어가자니 놀아날까봐 손이 가진 않습니다. 증시의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져서 작년부터 대형주 투자하신 분들도 지금 기본 마이너스 30%씩 찍혀 있을 것이고 단타도 역시 쉽지 않은 뭘 해도 돈을 벌기보다는 잃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상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 보고 있는 종목들을 한 번씩 체크해 보자면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세가 나올 만큼 나와서 제 그릇을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또 외국인 프로그램에서 수십만 주가 들어와야 상승이 가능할 것 같으며 그게 아닌 이상은 거래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한신기계랑 일진파워는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긴 하지만 거래량이 터지면서 확실하게 또 당일 3천억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상승이 나와야 다시 고점이 재돌파가 가능하지. 그게 아니라면 계속 위아래로 왔다 갔다 거리다가 방향이 결정될 때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넥슨시티도 최근 며칠간 올라갈 것처럼 움직이다가 결국에 5일선을 깨버렸습니다. 이런 차트는 5일선을 지켜주면서 방향이 거래량을 실은 상승일 때만, 그 상승일 때 초기가 아니더라도 중간에 탑승을 해도 이 뚫어주는 과정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오늘 결국에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나오면 그때 분석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